네, 라운드 2 주간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 많이 오르는 쪽,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많은 종목을 맞추기 게임을 좀 했었죠. 기관이나 외인의 매수가 많은 쪽,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양쪽 범위에서 토탈 4개씩 전문가 1인당 4개씩 냈었어요.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에서 실제 움직였던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순매수 1위는 SK 하이닉스고요. 코스피. 예, 코스피 기관 순매수 1위는 코덱스 레버리지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이오테크닉스, 코스닥 기관 순매수 1위는 CJ ENM. 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네. 그래서 맞추신 전문가님 한번 읽어주시죠, 전문가님. 네, 저는 뭐 하나도 못 맞췄고요. 코스피는 없네요. 네, 코스닥 쪽을 보면 지금 뭐 저기 화요일 전문가님 중에 박한샘 전문가께서 네, CJ ENM을 마치고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요일 전문가님들은 뭐 맞추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박한샘 전문가님 뭐 잘 맞추셨네요. 그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용케 진짜 점쟁이처럼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그런 대결을 한번 펼쳐봤고요. 자, 이번 주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저희 팀이 몇 퍼센트 비중을 실어서 종목을 제시를 하고 1주간, 이번엔 2주간입니까? 1, 2주간 수익률 대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예전에 한번 했던 방식입니다. 네, 그런 했던 방식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는 건데요. 자, 종목 한 번 더 볼까요? 네, 종목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월요일 팀은 이제 전정현 전문가께서는 S맥 25%죠. 그 다음에 알톤 스포츠 25%. 그리고 저는 Y솔 25%, 넥슨GT 25%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화요일 전문가 최창준 전문가는 호나아이 25%, 해성산업 25%를 제시해 주셨고, 또 박한샘 전문가님은 솔고바이오 한 종목에 50% 비중으로 일단 제시를 해주셨네요. 수요일 전문가님들을 보면 명준호 운영력께서는 S맥 역시 25%, S맥이 전 전문가님하고 겹치시네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아, 그리고 또 옵트론텍 25%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박준현 운영력께서는 KC 그린홀딩스 25%, 또 테라세미콘 25%를 제시해 주셨고요. 끝으로 이제 목요일 전문가는 이제 이동근 전문가님은 SM 25%, 또 KG ETS 25%, 또 부자개미 전문가님은 CJ 대한통운 25%, 유진테크 25%,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S맥하고 알톤 스포츠 그렇게 두 종목인데요. 두 종목 공이 25% 비중입니다. 먼저 S맥 한번 좀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S맥에 가장 중점을 두실 부분은 뭡니까? 명준호 운영용님하고 이제 같은 종목을 같은 시각으로 봤네요. 턴어라운드입니다, 여러분들. 턴어라운드. 자,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실적 전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기업 전체가. 특히 여러분들 환율이 좀 올라오면서 IT 쪽에 대한 전망들이 괜찮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S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죠. 네,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간으로 볼 때 44억 정도 영업 손실을 보였었어요. 근데
금년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물론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아떨어지지 않겠죠. 네,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수치의 차이지 흑자로 전환하는 건 틀림없다. 네, 이렇게 보고 턴어라운드 종목이 가장 그 수익률이 크죠. 한번 움직이면 수익률이 크다 말이에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 되는 것들은 이미 한두 달 전에 시세를 많이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중소형 IT 쪽에서 터치 모듈 쪽에 S맥 같은 경우, 터치 패널 쪽에 S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저는 최대의 강점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번에 그 강소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S맥 같은 경우가 강소기업 그 50대 기업인가요? 100대 기업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 종목이죠. 후보 종목이에요. S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직 100% 선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역시 양호하죠. 이전에 그 1월 달에 고점을 최근에 막 돌파를 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은요. 일본 같은 경우 보지 마시고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주봉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매수하게 되죠. 내일 아침 시초가. 그리고 목표는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요. 7,500원 선으로 봤습니다. 그 손절가 라인은 5,700원 선 그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알톤 스포츠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봄철 되니까 이제 자전거들 많이 탑니다.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톤 스포츠인데 삼천리는 오늘 좀 처졌죠. 네, 삼천리는 처졌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모양상으로 알톤 스포츠가 훨씬 나아요. 네,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더 멀리 갑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일단 계절적 속성이 있는 강점 첫 번째 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강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예전에 그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크게 한번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은 이제 완화가 됐어요. 네, 그 부담은 완화가 됐고, 이 정도로 주가가 오를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뭔가가 나올 거고요. 그 지분 매각권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희석이 됐다. 이전에 2월 달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돌파를 해버렸다는 것은 주가가 벌써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한 그 작년 9월에 위에 고점이 있었어요. 근데 9월부터 지금 뭐 6개월 이상 지났죠. 그러면 그때 저항선은 저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순탄하게 갈 것 같고요. 자, 목표가 매수가는 이제 내일 아침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선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라인은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제가 볼 때는 전 전문가님이 그 수익이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종목들을 딱 보니까 월요일 팀이 1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제가 준비한 종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넥슨GT입니다. 뭐 모바일 게임주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최근에 몬몬몬과 같이 그 바이두의 자회사와 같이 중국 시장 진출을 했고요. 역시 뭐니 해도 넥슨GT 하면 서든어택이죠. 서든어택2가를 포함해서 신작 게임 라인업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이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뭐 279억을 들여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도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일단 또 최근에 흐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넥슨GT는 2014년도 매출이 633억이고 영업이익이 205억으로 사실상 좀 기대에 못 미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900억,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로 크게 증가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반기에
서든어택의 온라인 점유율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1분기 실적 호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슈퍼 판타지 워가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또 서든어택 2,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몬몬몬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에 게임 개발사 넥스트릭과 합병을 통해서 여러 장르의 게임 라인업을 갖췄고요. 모기업인 넥슨이 아주 공격적으로 모바일 시장 게임 공략을 나섰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가 나오면서 좀 그 흐름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넥슨 GT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나서 최근에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매수는 역시 이길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00원을 목표가로 하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제시해드릴 종목은 Y솔입니다. Y솔 비중 역시 25%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Y솔 하면은 역시 휴대폰용 필터, 그래서 갤럭시 S6 쪽에 엣지에 공급하는 RF 모듈, 또 소우 필터 쪽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TV용 모듈도 생산하는 업체고요. 소우 필터 부문의 세계 5위,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작년 매출이 2,293억으로 3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28억으로 13% 정도 감소했던 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던 요인인데 다시 굉장히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근에 퀄컴의 사물 인터넷 통신칩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사물 인터넷 통신 모듈 제품이 생산이 될 예정으로 있고 전체 매출에서 사물 인터넷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높여 나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성장성과 기술력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는 역시 다음날 시초가로 할 거고요. 목표가는 13,500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1,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렐 팀 다음 주에 좋은 결과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김선영 연구위원님.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주가 지수들이 지난 주말 2%대 상승세를 보인다는 데 따른 차익 실험 매물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대장주 뉴욕 증시 강보합권에서 지수별로 혼조 양상입니다. 투자자들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 자금 고갈로 인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그리스가 마지막 분할 지원금 70억 유로를 받기 위해 구체적인 세수 중대 개혁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회동이 그리스 부채 문제 해결 여부에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잠시 후 발표될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2월 기준 주택 판매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지수가 2%가 증가해 1월에 4.9% 감소 대비 급반등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초 주요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UBS가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뉴스로 미국 최대 사무용품 판매업체 스테이플스가 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제약업체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자사의 C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3%의 약세입니다. 증권사 제프리스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으로 제약업체 파이저가 1% 상승하고 있으며 고급 요가 웨어업체 룰루레몬 아슬레리카는 증권사 캐너코드 제니어티가 목표 주가를 58에서 55로 낮췄다는 소식에 현재 2%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정부가 요구하는 자기 자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매은행 부분 분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의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가 제안한 3개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이 가운데 도이체포스트방크 등 소매 사업을 한데 모아 분리상장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국가활동지수 NAI가 마이너스 0.1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전문가들이 예상치였던 플러스 0.1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국가활동지수는 85개의 경제지표의 평균을 이용해 미국의 경제활동을 평가하며 0을 상회할 때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들을 보면 먼저 3월 24일 2월의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3월 25일엔 2월의 내구재 주문, 3월 26일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천연 가스 재고량, 27일엔 4사분기 GDP 최종치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3월 24일 스틸케이스, 맥코믹, G3 어페럴, 3월 25일엔 아팔로 그룹, 페이첵스, PVH, 레드햇, 3월 26일 카니발, 코네그라, 모바도 그룹, 게임스톱, 마지막으로 3월 27일엔 블랙베리와 피니시라인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좀 많네요. 이번 주에 아름다운 조정이 또 되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분출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